바라겠고요. 지금부터 불기 2568년 제2차 직지상생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지상생 토론 회원 구성이 사찰 관계자 13명, 제가자 8명, 총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1명 중 오늘 참석하신 인원은 총 18분으로 과반 이상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영상에 맞추어서 불법생 삼보에 기하는 삼귀의를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말 반야심경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가라 밀타 신경 반자대보살이 기톤 반야가라 밀타를 행할 때 우리 공한 것을 비추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법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합리족법도 없으며 운의경계도 의식의경계까지도 없고 운명도 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가라 밀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못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가라 밀타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가라 밀타는
마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여 이 없는 주문이여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까 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나제 무지사바 아제 바라 승나제 무지사바 아제 바라 승나제 무지사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직지상생 포럼의 장을 마련해 주신 제8교구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의 인사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앉아서 합장 반대로서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8교구 진본사 직지사 주지 장명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전에도 불구하고 직지상생 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윤활 스님과 김수경 직지상생 포럼 대표님에게 회원 여러분과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위기 시대 산림관리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연구하신 결과물을 가지고 발표를 하시는 정규원 박사님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는 이 시대에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직지상생 포럼에서 주최하는 오늘 이 토론회가 그 막중한 문제에 관한 결정적 해답이 되라고 감히 장담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자는 쥐 한 마리를 잡을 때도 혼신의 힘을 다한다고 합니다. 부단한 노력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훗날 모두에게 분명 행복한 세상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스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이어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미래본부 국장 여혜 스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부터 먼 길 와주신 우리 국장 스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미래본부 사무국장 여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직지상생 프로그램에 처음 참석하게 됐는데요. 저번에 한번 팀 찾아 인사드리고 이제 저희 본부하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할 겸 사인 받으러 전에 한번 왔다고 오늘 처음 이렇게 오는데 전에 여기 계신 교수님 강의도 듣고 했거든요. 참 재미있는 강의더라고요. 한자 한문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어쨌든 총무원에서는 교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다른 이제 교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 연구위원회께서 작년에는 이제 금탄사 한 곳만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해서 미래본부라는 이제 전주 이제 금탄사에도 미래본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금탄사 주위에 있는 사찰들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한 곳이었는데 올해는 여기 이제 식지사와 그리고 금산사, 월정사에서 교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조금하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고 많지는 않지만 자그마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생 포럼이 잘 돼서 다른 교구에도
모범이 되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직지상생 포럼의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직지사 기획국장 인월스님과 에코팝 김수경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이렇게 직지사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직지상생 포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직지사 부지 장면선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지상생 포럼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와 지역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을 모시고 특강과 토론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한국의 사찰은 종교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많은 살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산들의 많은 살림들이 현재 사찰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찰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는 특별한 계획이나 체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로 사찰 내 설림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집중호우와 산사태, 산불 등과 같은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산림의 관리 계획을 토지의 소유 및 발주체가 별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오늘 숲산사 정기원 대표님의 사찰림 산림관리 기본계획 수립이란 특강을 통해 사찰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떻게 하면 사찰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이해와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오늘 토론을 통해 직지사와 직지사 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사찰림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과 내빈들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지상생포럼 고문이신 장명스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진효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미래본부 국장 여혜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본부 연수위원 박용규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찰림 연구소장 고충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찰림 연구소 장명환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환경생태연구소 대학원생들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회원님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팝 대표이시면서 직지상생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경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용문사 주지신 자성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장사 주지신 수진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지정보박물관 관장이신 진웅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지사 교무국장 성효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지사 포교국장 영범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지사 사회국장 현관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불교대학 교학처장 이루 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지사 동무실장 도영 동무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직지사 재무국장 덕현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직지사 동무행정자문위원장이신 고영명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숲산사 대표 정규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5G 포럼 자문위원 김영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H스퀘어 디자인웍스 대표 김훈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성건축 대표 김용민님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안 부르신 분 계십니까? 네, 저희가 시간 중에서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지 상생 포럼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경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를 이렇게 장을 만들어 주신 장명 직지사 주지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아울러 이런 포럼에 후원을 해주신 조기준 미래본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직지 상생 포럼의 첫 번째 발표 자리입니다. 오늘 정규현 위원장님, 저는 이제 정규현 위원장님이라고 부르는데요. 13사 대표님께서는 직지사와 아주 깊은 인연이 있으십니다. 장명수님께서 저를 제가 직지사에 왔을 때 벌써 한 12년 전쯤 정규현 대표님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인연이 됐었고요. 그때부터도 이 직지사의 살림 관련해서 뭔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항상 달려와서 항상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끊임없이 뭔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써주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상생 포럼의 전 단계에서 뭔가 산사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역할, 이런 문화적인 어떤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실천 활동들을 기획하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도 제일 먼저 달려와서 이 뜻을 함께하자고 해주신 분이 정규현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한 3년 전 십상사에 제가 한 1년 이상 있으면서 거기서 지역 주민들과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함께 하고 이런 기획을 해서 자리를 할 때도 이렇게 좋은 일을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십상사의 산림 생태계를 한 1년 정도 오셔가지고 계속 거기를 돌보시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고, 그게 사실은 순전히 다 마음으로 해주신 거지 어떤 관에서 기획을 했다거나 뭐 먼저 누군가가 하라고 시켜서 한 게 아니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정 대표님도 그렇고 뭔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거기에 또 사찰이 뭔가 주인공이 사찰이 뭔가 그런 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제 정 대표님이랑 제가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고요. 또 항상 이렇게 직지사를 오랫동안 생각해 오시면서 그동안 정말 한 곳 한 곳 다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런 보고서를 또 만들어서 발표하게 된 자리라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런 작은 활동들이 저희 상생 포럼의 작은 씨앗이 돼서 지역과 사찰의 앞으로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들 중에서 한 분의 인사말을 더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한국 오지라고 해요. 5G 포럼 자문위원님을 청해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소속은 서강대학교에 교수로 있고요. 제가 소속된 데는 5G 포럼이라 했지만 6G로 바뀌었습니다. 6세대 6 포럼의 자문위원 역할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생 포럼에 멤버로 참여하게 된 배경은 미래본부에서 발간하셨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저희가 우연한기에 접하게 됐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모든 주요한 문제점들이 미래본부의 이 분석 내용에 완벽하게 일치되는 모습으로 담겨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지금 소속은 학교에 있지만 그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서 그 정보통신 ICT 이런 쪽에 업무를 평생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깊지는 않지만 조그맣게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 우리 미래본부의 큰 그림과 그게 결국 우리나라의 큰 그림하고도 같이 연결되어서 뭔가 적합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상생 포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여러 전문가분들께 배우고 또 오늘 참여하시는 모든 주요하신 분들의 좋은 고견을 받들여서 그 ICT 과학 기술이 어떻게 접목해서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 조계종의 문제, 직지사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열심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포럼이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라는 생각에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앞으로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사찰림 산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주제로 축산사 정규원 대표님의 의제 발제와 특강이 있겠습니다. 축산사 정규원 대표님은요, 경북대 인학과를 졸업하시고 석박사 과정을 마치신 후에 산림기술사가 되신 이후로 산림기술연구소 초대 연구소장,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 그리고 연구원장, 농어정책포럼의 산림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이 분야의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현재는 축산사 산림기술사 사무소 대표, 그리고 산림분야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위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전문가로서 산림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잘 수행 중이시라고 합니다. 네. 준비 다 되셨나요? 네네네. 그럼 박수 한번 크게. 영광입니다. 우리 포럼을 시작하고 제가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비가 옵니다. 비가 와서 좀 마음이 느긋해지고 또 저는 항상 절에 오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포럼에 우리 전문가분들이 계셔서요. 저는 오로지 이렇게 제 분야의 것들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또 오늘 이렇게 우리 포럼 위원님들 또 외국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 수정을 해서 마감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기후 위기는 우리가 당장 다가와 있습니다. 또 제가 전 세계를 이렇게 가보면 우리나라만큼 기후 위기를 대응에 이렇게 소홀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찰은 바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산을 크게 뒤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본 계획이, 관리 계획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이 관리 계획에 의해서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제안해 오면 이 큰 틀의 배경을 보고 사찰에서는 이 기준에 맞춰서 의견을 좀 제시하면 좋겠다. 또 저는 향후 한 10년간 정도의 중장기 계획을 제가 여기에 담았습니다. 담아서 또 어떤 일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 틀 안에서 직지사뿐만 아니고 사찰이라는 산림 관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산림, 직산의 산림 관리의 대내적인 여건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러면 어쨌든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한 차트에 다 담으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구차하게 많습니다. 엮은 다음에 바로 구상해서 과제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직기사 살림에 대한 목표도 없고 방향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때문에 다시 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번째 장에서는 지금 아까 전에 점심 공양 때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사찰림은 법적으로 다 공익용 임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익용 임지로 되어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악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찰은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인데 어마어마한 사유림인데 시대는 변해서 그에 대한 탄소 흡수원 부분, 그 다음에 경영에 따른 직불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변했는데 우리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산림을 구획하고 법적으로 산림 계획을 인가받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가받아서 자연스럽게 직지사의 공동체에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각 부처별로 어떠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부분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배경은 제가 설명드려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대내외적인 요건들이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간적인 범위는 지금 현재 직지사 후면에 있는 대학리 운수리 일원으로 했는데 이 외에도 우리 주지 장명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부속 사찰, 그다음 말사에 대한 모든 산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한 산림 관리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삼성암까지 합치면 689헥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붉은 색깔을 보시면 좀 특이하죠. 수지형 형상입니다. 나무 잎과 똑같은 형태를 가졌죠. 나무 주맥에서 지엽들이 있어서 모든 물과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직지사로 이렇게 빠져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천이 직지사를 관통하고 있죠. 올라오시면 큰 계곡부에 훼손들이 많은 것 이유를 보셨을 겁니다. 강호강도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위쪽에서 물의 흐름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현재 부족한 실정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요. 표고를 보면 높이죠.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아마 연구자들이 보면 아주 우리 한라산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탐을 내거든요. 해발고에 대한 것들을 다 가져 있으니까. 이 직기사에 있는 이 황합산도 200, 300, 1000 이상까지 골고루게 분포하고 있고 아마 식생의 변화, 식생도 다양한 식생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사를 보시면 붉게 빛나는 것이 아주 경사가 센 곳입니다. 센 곳인데 주가 주 직기사의 오른쪽에 노란 색깔 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경사가 급하지 않은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향은 제가 놔두고 산사태 위험도를 분석했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흰 색깔 두 군데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사방댐이 있는 곳입니다. 있는 곳인데 대체적으로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은 주계곡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포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요. 임상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수종을 가진데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분석이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식생들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이 부분하고 울패도를 한번 보시면 울패도는 뭐냐 하면
하늘에서 우리가 봤을 때 과연 땅이 보이느냐 마느냐, 얼마만큼 울창해져 있느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1장이면 상당히 울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이도 지금 실제 많은 것은 43헥타, 총 42헥타를 합치면 90헥타 정도가 그냥 50년생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조금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적정 수림 수종은 또 이 또한 상당히 제가 많은 수종들을 골라냈는데, 제가 여러 전문가들을 제가 또 한번 모시고 왔었습니다. 이 직지사에 모시고 와서 과거에 우리가 벌채를 하고 조림하고 실패한 곳, 또 지금 현재 외래 수종만 있는 곳,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곳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뭘 심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자문결과 백합나무가 좋겠다, 적정하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요. 네, 넘어가시고요. 외적인 우리 여건을 산림 관리를 하기 위한 외적인 여건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우리 국가환경부와 산림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고 유일한 탄소 흡수원이 숲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0% 이상의 숲에서 흡수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전국의 사유림이 한 2%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사찰림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탄소 흡수원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찰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지리산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목재 수골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나무가 그냥 있어도 죽습니다. 나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요, 바람이 불어서 죽기도 하고요, 눈이 와서 죽기도 합니다. 또 너무 울창해져서 빛을 받지 못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나무가 거기서 산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달성하는데, 그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내려와서 에너지로 이용을 하자는 거죠. 에너지로 이용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직지사에는 전기와 기름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을 텐데 새로운 땅에 있거나 있는 연료를 CO2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우리 산에 있는 그 자원들로 해서 열로 이용하면 또 새로운 에너지를 위해서 또 굴착을 하거나 파괴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용 바이오매스를 우리가 목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을 탄소 중립으로 봐주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재해입니다. 제가 작년에 백두대간부터 시작해서 어제도 제가 재해 방송에 출연을 하고, 그 전날은 신문사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위험하다, 원래 견뎌야 된다, 작년에 예천의 큰 사고, 문경 영천 사고들을 안 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올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주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한정적으로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막고 그 다음에 계곡을 확장하고 큰 돌멩이를 쌓아도 그것은 제어 대응책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지만 그 위쪽에 숲을 관리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숲에는 지금 현재 엄청난 저장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함으로써 거기서 저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숲이 너무 관리가 되지 않아서 토사가 유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숲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자연 숲을 제가 관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산림 경영 시대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지방정부가 우리 사찰을 관리해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영의 주체로서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소유 문제, 나머지는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 유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그려봤습니다. 그려보니까
오른쪽 그림 사진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여건상. 그래서 A 구역과 B 구역, C 구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지금 A 구역에 직사 경내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C 구역, B 구역이 있는데 지금 A 구역에만 방어 시설이 있어요. 나머지는 방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B 지점의 방어 시설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분석을 제가 해봤는데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실제적인 계료 조사를 해보니까 계곡부는 이렇게 많이 침식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옹벽만 쌓는다고 더 침식만 맞는다고 이 부분은 괜찮으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위쪽에서부터 물을 더 천천히 흘러내리게 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지, 여기에 옹벽만 하면 더 유수를 빠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루 쪽에 피해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제어 시스템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미 지금 있는 사방댐은 여러분들 지금 그림으로 잘 안 보이지만 물이 지금 옆에 어깨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뭐 당장의 전도 위험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사방댐 전문가로 봤을 때는 저 어깨 쪽에서 물이 새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저 댐은 중력에 의해서 버티고 있는 댐이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좌우로 이렇게 원지반의 어깨가 딱 앉혀 있어야만이 안전한데 저렇게 지속적으로 물이 흐른다는 것은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저 위쪽 상류에 물의 흐름이 과거보다 수압이 더 높아졌다든지 그 다음에 토속류들이 더 떠내려오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 다음에 계곡부에 보시면 저 오른쪽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저 위쪽에 조사를 해본 결과만 봐도 저기는 비가 좀 오면 넘쳐서 이쪽으로 흘러들어올 위기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기들이 조사를 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요. 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스람 올라가는 길입니다.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 이거는 당장의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스람 입구에 가시면 삼복에 이렇게 물이 고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가장 큰 위험한 정도인데 여기에 물이 고여서 다시 원지방과 토층 사이에 흐르게 되면 산사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언스람 위쪽에 보시면은 돌림수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상세히 보면 저 배수로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저것들이 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저 오른쪽 풍선 쪽에 보시면 저렇게 비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인데요. 도로 부분도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콘크리트와 이 지층 사이에 이미 클리기가 있습니다. 클리기가 있어서 그쪽에 물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표층을 끌고 나는 그 위험성이 있다. 그 다음에 도로의 방향도 외향이 아니고 내향으로 해서 배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돼 있지 않다. 전문적으로 보면 위험 요소는 산재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다음요. 그래서 전체 축기사를 보면 제가 1, 2, 3으로 모였는데 학술적으로 보면 개념적으로 보면 1번은 토속류의 생산구역입니다. 여기서 활발하게 생산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생산이 활발히 저는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화력수림이 많아요. 화력수림이 많고 그래서 어쨌든 생산구역이고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발생과 유송지역입니다. 2번 지역에 우리가 제어 시스템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3번의 직접구역에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기후일 때는 현재 괜찮은데 기후위기에 의한 극한의 기후에서 강우가 내리면 지금 3번에 있는 방어 시스템은 분류해버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토속류가 조금만 발달을 해도 거기는 그냥 넘쳐버린다는 거죠. 넘쳐버린다는 거죠. 작은 규모로 2번에 설치를 해줘야만이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경내에도 지속적으로 침식이 일어나고 마사토 작업을 복토를 하는 현상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밀한 라이다에 의한 조사를 통해서 물의 흐름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병해충입니다. 이미 우리
직지사 주지스님께서 제가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셔서 그런지 원래 많이 방어책을 하셨어요. 계곡부 쪽에 숲이 많이 정비된 걸로 봤습니다. 그렇게 정비되지 않으면 이 병해충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병해충이 유인되는 것은 이 나무가 죽어가는 냄새에 의해서 병해충이 유인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옷에 묻어서 따라올 수는 있지만 그런 확률은 없죠. 결국은 이 병해충은 냄새 유인해서 확산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청결하게 해주고 바람의 소통과 햇빛을 많이 받게 하는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에도 엄청스러운 많은 좋은 소나무와 송이 생산지가 있습니다. 또 경내에는 보존해야 될 엄청 큰 거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넘어가시죠. 지금 이미 이렇게 조사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건대 붉은색 구역에 대해서 뭐 오늘 여기 시청에서 오셨는 것 같아요. 또 산림조합에도 오셨는 것 같은데, 붉은색 지역에 대해서는 예방 방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붉은색 구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나무에 대한 예방 주사, 그 다음에 위생감벌. 그래서 위생감벌이라 하면 어렵겠지만 시에서나 그것을 끌고 내려와서 여기에 땔감을 쓴다든지 펠렛을 만드는 일들을 해야 돼요. 옛날 과거같이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막을 수 없다는 얘기고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비교를 해보면 요역에 따른 사업 구상을 하는데 재해 분야, 그 다음에 산림 휴양과 이용 분야, 그 다음에 경영, 정말 산림 경영을 할 분야로 4개 큰 틀로 나누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루 상류 중에 방제청, 산림청의 예방시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재해 분야는 그냥 방어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산림 경영, 경관, 소독, 탐방로 여러 복합적으로 해서 기반을 좀 만들어가면서 천천히 막아보자. 그 다음에 휴양과 이용 분야도 병해충 예방, 인공림 숲가꾸기, 임도 보수 사업 등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산림 경영의 보호 분야는 양묘장, 수종기 행신, 감벌, 수목장, 송이산 관리 등도 포함되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요. 넘어가시죠. 그래서 그 목표를 직지자의 산림을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산림 자원을 관리하는데 생태적 관리를 통해서 이용하고 문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숲을 만들고 그 안에서 교육도 하다. 결국은 그것으로 지역 활성화의 하나의 키워드가 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4개의 과제를 했고요. 4개 과제 안에서 많은 이렇게 사업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뭐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뒤에 나오는 대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예. 그러면 과연 직기사의 산림 자원은 얼마 정도 있느냐? 대충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희 조사를 내는 결과를 가지고 대충 조사하니까 81,722방 정도가 있더라. 그러면 지금 현재 직기사에 있는 숲에 대한 탄소 고정량, 지금 탄소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양은 얼마 정도 되느냐? 4만 톤 정도 된다. 이것들을 상세 사업을 했을 경우에 적용 방법론은 오로지 불기른 연장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찰림을 지속적으로 개벌을 통하고 조림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불기른 연장이라는 방법론, 국제인정기구가 인정하는 방법론이 저거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물론 지금 적게는 여기 복원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재조림도 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크게 우리가 탄소로 해서 상태제도를 우리가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불기른 연장을 밖에 없다. 불기른 연장은 쉽게 얘기하면 벌채를 하지 않고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탄소를 축적하자는 거죠. 흡수를 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기준으로 해서 거래제도가 아닌 국가에서 탄소를 인정해줘서 그것을 상태제도로 감안한다면 연간 한 800만 원 정도가 탄소로 이렇게
벌 수 있는 우리 돈이 정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탄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포럼에 언제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탄소를 축적을 할 수 있고 축적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이냐, 상태 제도를 신청할 것이냐, 그 다음 직기사 내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어떤 프로세스로 절차들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흡수원 넘어가겠습니다. 상세제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림조합에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산림청에서 산불도 많이 나고 산사태도 많이 나니까 사찰림에 긴급하게 예산을 내놔보내서 산불 및 산사태 예방 숲가꾸기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 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산림조합 시청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이제는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기존 패러다임의 숲가꾸기 간벌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반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숲가꾸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숲가꾸기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는 숲가꾸기한 산물들을 적극적으로 버리지 않고 이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산사태나 산불 병해충에서 건전한 숲으로 만들어지는 숲가꾸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큰 두 개의 명제가 돼야만이 숲가꾸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기존 방식은 숲가꾸기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조금 뭐 안 좋은 나무 베어내서 산에 그냥 놔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많은 양의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취지에서 몇 번에 걸치신 의견들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산림을 경영하자는 측면에서 한 사업이 돼야 되지 그냥 숲가꾸기는 별 의미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용모다 수의스님께서도 전번에 저한테 급히 연락이 오셨어요. 이거 숲가꾸기를 하려고 그런다. 거기는 분명하거든요. 외래 수종 위주로 뽑아내고 좀 어렵지만 종 다양성을 위해서 숲가꾸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 방식은 안 되겠다. 이거 수독하시는 게 더 낫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시려고 그러면 좀 우리와 같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좀 전에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하고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사업을 하고 싶어요. 예, 일단 넘겨보시죠. 좀 이따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다른 이제 산림재 경관에 대한 사업을 보면 직지사에 조금 이렇게 길 바깥으로만 눈을 돌리면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미 여기는 뭐 산 깨끗하게는 안 보이시죠? 책자를 한번 봐보세요. 이미 누로가 생겼어요. 아마 원래는 여기가 계곡이 생길 겁니다. 계곡이 생겨질 것이고요. 뭐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숲이 고령화된 것도 있습니다. 고령화돼서 더 이상의 그 숲이 유지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공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자연천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넘어가시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침식도 일어나고 지금 산지에는 다층림 그러니까 작은 나무 큰 나무들이 없는 그런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인공림입니다. 지금 그 인공림이 지금 들어오는 이쯤은 좌측 우측에 보시면 우측 전부 다 이렇게 인공림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자원이에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걸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자원 전쟁이고 실제 매각을 해도 경제성이 있습니다. 경제성도 있고 여기는 더 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경관도 문제가 되고 지금 보시면 바닥에는 아무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초이스적으로 소군락 정도로 해서 수확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측면이고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입구에 들어오시면 지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지세, 세부적인 지형들 변화가 보입니다. 인위적인 것이죠. 지금 여기는 습지가 아닌데 이렇게 습지 식물을 제가 유심히 가봤어요. 나무를 심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죽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뭘까? 습지로 변했어요. 물이 고여요. 물이 고여서 바로 옆에 계곡이면 자연스럽게 물이 계곡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도로 여기 지형의 변화로 해서 습지로 변했다. 이 큰 나무들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죽는 나무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결국은 지형의 변화가 큰 우리 고목도로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한 계획들이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고, 다음요. 그 다음에 이런 지역들이 많아요. 너무나 황폐했어요. 오리나무 여러분들 있죠. 오리나무는 원래 죄송하지만 과거에 황폐지 때 비료목으로 심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원래 그 나무 외에 새로운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고 우리가 가꾸지지 않아서 그놈이 실패하고 이놈이 오점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 밑에는 보시겠지만 완전 황폐화됩니다. 유일하게 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난 종류밖에 나지 못하는 것이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갱신, 새로운 숲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공감대가 필요해요. 왜 여기에 새로운 숲으로 조성해야 되느냐 부분은 우리 직기사는 100년을 보고 저는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숲에 대해서는. 그래서 점차적인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부분입니다. 에너지 부분인데 단기 소득 부분은 제가 이거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단기 소득 부분 산채, 약용 이런 식물들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넘어가고요.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목재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간벌을 통한 목재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과 제도적인 것들은 이미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목표하는 것은 뭐냐면 직지사에 있는 유역의 산림 자원을 이용해서 일부지만 여기 에너지위원으로 이용하자. 그것들로 산에 방치하거나 방치해서 재해의 원인이 되거나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목재입니다. 목재 나무가 아니고요. 병해충 나무들을 치핑화해서 제품한 일종의 플라스틱 형태예요. 여기에다가 직기사 로고가 탁 박혀서 우리 선물용이나 그 다음에 이런 행사용의 용품들로 제공되고 더 나아가서는 김천시의 행사용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음요. 그러면 탄소 흡수는 어디에다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위쪽 지역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린 위쪽 지역에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는 불기능 연장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산림 휴양과 이용 쪽입니다. 빨간 색깔은 마루검입니다. 마루검은 뭐냐면 산 정상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푸른 색깔은 뭐냐면 동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동선이라면 또 여러분들 반대하시는 분도 많아요. 임내 도로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조닝을 1, 2, 3번으로 조닝을 했는데 여기 3번 이 넓은 이 지역은 우리가 뭐 산불이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접근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탐방로에 대한 노선도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노란 색깔은 기존 탐방로입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지금 뭐냐 하면, 요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요 위쪽에 큰 넓은 공지가 있습니다. 뭐, 부처님 오신 날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 같은데, 이 부분은 유부지를 활용한 복합적인 산림 경영과 탄소 흡수원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새로 심는 나무를 이식해서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헥타 정도 되는데 상징적으로라도 탄소 흡수원 사업으로 신청해서 편말을 붙이고 오는 지역 신도분들하고 이렇게 체험장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소나무 주차장이 새로 생긴다고 제가 주일쌤한테 들었는데 저 부분의 나무를 이 숲 조성해서 옮겨서
여기는 스마트 온실도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직기사 유역에 있는 종들을 채집해서 육묘하고 보관하고 하는 기능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요. 이거 지금 보시면 1976년 항공사전입니다. 직기사 항공사전 1976년인데요. 한번 봐보세요. 길이 다 있어요. 아마 산판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제가 다 추적해서 찾아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제가 할 역할이고요. 이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아까 전에 새로운 도로, 임내 도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노선과 아마 분명히 흔적이 있을 것이고 이 도로 주변에는 유족들과 여러 가지 생활의 흔적들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행정적으로 결론적으로 처리할 일들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찰림은 산지관리법상 무조건 공익용 임지입니다. 공익용 임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다중에 여러 사람들한테 기능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숲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공기도 정화하고요, 물도 모으고요, 그 다음에 재해도 예방합니다. 생태 경관도 제공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은 다중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소유구조상으로 보면 전혀 아니죠. 그거는 국가가 가진 산림이거나 그런 건데 이거는 분명히 사유림으로 속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보면 경영계획이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을 수립해서 국가의 지자체에 나는 이렇게 경영을 하고 싶소라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받는 역할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경영의 주체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계종 우리 미래본부의 스님께서 오셨고 또 우리 연구소장님 우리 오 교수님도 오셨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조계종의 산지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숲의 기능을 얘기해야 돼요. 숲의 기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숲의 기능을 1, 2, 3로 또 나눴습니다. 나눠서 이런 보존관리구역으로 하자. 이를 소곡적 개념의 산림 경영, 생태계 요소 조사를 통한 보존, 등산로 관리, 계곡부의 재해 관리, 산림 보호. 요 정도의 기능을 소극적으로 이 넓은 지역에는 하자. 그 대신 제가 뭘 하자 그랬죠? 보림에 대한 소극적 관리를 하면 탄소 흡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론에. 그렇게 가자는 거고요. 2번은 생태적 경영입니다. 근정성 확보, 산림 경영, 토승류 방지, 체험숲, 경관숲, 운수암 복원, 등산로 관리, 산림 보호, 외로종 제거, 계곡부 시설 유지 관리 계획 등. 2번에서 주요 우리 임업 활동을 하자라는 취지인데 이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100으로 본다면 한 30 정도 밖에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먼저 빠르게 너무 급격하게 하기는 그래요. 그 다음 3번 적극적인 산림 경영 지역입니다. 여기는 적극적 개념의 산림 경영을 하자는 겁니다. 요 작은 오른쪽에는 거기는 임도망도 계획하고요, 체험숲도 만들고요, 치유숲도 만들고 수자원도 확보하는 사업도 하고요, 수자원 지금 확보해야 됩니다. 산림 복원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자라는 지혜에서 기능을 구분했다라는 얘기고요. 결국은 우리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찰 안입니다. 지금 경내 안도 공간적인 기능 구분을 해서 사용하자는 거죠.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기능들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우리를 해놓지 않으면 무슨 누가 와서 여기에 무슨 사업합시다 그러면 해요. 또 누가 무슨 공모 사업 하자고 여기 뭐 하자 그러면 해요. 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는 천년 만년이 가야 될 사찰이다라는 생각에서 사찰 내에도 설계구역으로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전이구역을 해서 이 구역에 맞춰서 시설을 도입하고 우리의 역할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이제 법정으로 살림 경영계획을 해야 되는데 경영계획은 반드시 임소반을 나눠야 됩니다. 요거는 더 따로는 언제 또 한번 하루 날을 주시면 우리 부장님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어쨌든 큰 틀에서는 직지사 이 유역에는 임반을 4개 임반으로 나눈다. 나누고 소반을 이렇게 나누고 소반별의 면적을 다 나눠서 쉽게 얘기하면 큰 틀에 이거는 마을이라는 거죠. 임반은 마을입니다. 직지사 유역에는 4개의 마을이 있다. 4개의 마을이 있는데 마을 안에도 1구, 2구, 3구가 있잖아요. 1구, 2구, 3구가 있잖아요. 그게 저 소반입니다. 그런데 마을 전체 일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느 마을에 가도 1구에 무슨 상수도 보호사업한다고 하고 뭐 1구에 저 다리 낳는 공사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법정으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요. 그 안에 그러면 다양한 조사를 통한 부분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거냐 1인반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생략해서 넘어가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번은 사명자사공원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언론은 우리 직지사 유역입니다. 유역이고요. 경관숲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뭐냐면 수종경신 나무를 바꾸자는 거죠. 배내자는 거죠. 인공림에 대해서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림을 다 패지 않고 지금 가꿔야 될 나무들도 있어요. 좋은 나무들도 있어요. 인공림을 가꾸자. 그 다음에 포고 자목을 생산할 적정 대상지도 있어요. 적정 대상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할 것도 있다. 수목장 조성할 대상지도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넘어가시죠. 쉽게 얘기하면 다음요. 이것들을 인가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돈이 있다면 우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시업 신고하고. 돈이 없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크진다가 인가만 되면 보조사업으로 우리 이게 시에서 선생님 오셨는데 해줘요.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예. 4인반을 한번 볼게요. 4인반은 조금 복잡한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숯가꾸기를 이 정도까지 올라가나요?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능을 어떻게 했어요? 그 위쪽은 우리가 보존 기능을 가지자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을 무시해서 이게 숯가꾸기를 하되 아주 소극적인 숯가꾸기를 한다든지 뭔가 방법이 달라요. 제거하는 나무의 종들도 달라야 되고 양도 달라야 되고 방법도 달라야 돼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유아숲, 체원, 경련, 식물원, 사유의 숲 확장 아까 그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참 이번에 사유의 길이라고 스님들께서 만드신 길 저는 너무 감명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 표준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기쁨이고 만족도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강의가 너무 길어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탐방로 조성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분도 병영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사방댐, 임도, 계류복원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29년까지 정도의 직지사 산림관리 종합계획도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어느 관계 부처에서 관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담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열감을 해주신 정기원 대표님께 더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